아, 왔고요. 오늘은 어디 보자. 인버스 컴퍼니 생활보다는 인버스 컴퍼니라고 해놓으면 되겠다. 자, 방송 켰고요. 어제는 조금 음악을 좀 하긴 했고, 음악도 하고 MBTI 검사도 했고, 이어서 오늘 경험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바꿔주고 음성도 바꿔주면 되겠죠? 자, 뽑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거라서 넘어가고, 경험 기억 오랜만에 보는 저런 거구만. 이벤트 타 대상. 아, 검개들 다 되는 거구만. 20% 증가. 검개덱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나쁘진 않네요. 오랜만에 또 스토리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제 N사로 다시 가는 거구만. 원래 N사가 2장이랑 1장이었나? 뭐야, 아, 3, K사요? N사는 처음이구나. 에이. 자, 들어가 봅시다. 오랜만에 연담. 아, 그 이전에 주감자를 스토리 덱으로, 아, 이제는 좀 바꿔야지. 낙지 앞으로 해놓고, 난이도는 쉬울 것 같긴 한데, 금지, 범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보는 걸로. 근데 잠시만요. 뭔가 조금은 다르긴 하네. 입을 다물었다가 입을 벌리고 있고, 상영관일 거고. 오케이, 면담 가볼게요. 아, 저건 이렇게 해? 돈키호테에? 아니야, 앞쪽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히스클리프를 뒤로 빼고. 단테, 아 맞다, 단테도 있죠. 아,
아 미안, 뭐라고 말했었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수감자들의 전투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전투를 각각 보조하려니까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네. 쇼핑 중인 로자가 하는 말도 뭔가 신경 쓰이고. 행사로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우리는 뒤틀림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엔사 뒷골목에 정차해 있었다. 그럼 무대 자체가 엔사가 아니라 엔사 뒷골목이라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의뢰는 LCD 팀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지만 갑작스레 뒤틀림이 뒷골목 중 버터거리라는 장소에 중구난방으로 나타난 통에 수감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LCD 팀과 합류하는 중인 오티스와 이스마엘, 싱클레어, 돈키호테, 그리고 이상과 베르소.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뒤틀림을 제압하고 있는 히스클리프, 그레고르 홍루. 뒤틀림 제압을 마친 뒤 바닥을 드러낸 버스 내 비품을 구매하고 있는 로자와 류슈. 그리고 파우스트는 마침 새롭게 얻은 황금가지 힘도 연습해볼 겸 나와 함께 버스 안에서 남아 밀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황금가지 능력? 근데 황금가지 능력이라고 하면 세피라들의 능력, 비나? 잠시만요. 호크마, 비나, 지금 나온 게 헤세드, 게부라, 그렇게 있을 건데. 다시 답변드리자면 파우스트에게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특정 파우스트에게 실망감을 내비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불만에 불과합니다. 약간 좀 변태스러운 파우스트였나? 약간 그 부장 마지막 장에 약간 좀 떡밥처럼 나와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라면 다행이지만 이전에도 파우스트가 요즘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 유달리 혼자 골몰하는 시간이 길고 나와 수감자들의 질문에 선뜻 답을 내지 못하던. 혹시 베젤 샤프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야?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버프 열차에 있었을 때랑 반응 비슷한 것 같아서. 베젤이 파우스트를 놀라게 하는 순간이 있군요, 단테. 진짜인가 보네요. 진짜 끊어진 거야. 물론 그 추론의 결과가 참이라는 의미로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만, 베젤 샤프트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접속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빙빙 돌리는 걸 봐하니 물어봐도 답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군요. 말하고 싶지 않다면 더 묻지는 않을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관리자 면담으로 넘어가죠. 이번 거미집 사건의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소라나 렌이라는 자들에 관한 기억은 현재로서는 단테 당신에게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단테만 기억 소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다라고 봐야 하긴 하는데, 잠시만, 이게 기억 제거기인가 기억 소각기라던가 아무튼 개념 소각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안 당하는. 향후 료슈 씨의 영향으로 기록상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은 관리자님께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내 기억만큼은 멀쩡했지. 그리고 애초에 머리가 의체이기도 하고 단테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기억 소거를 당할 때도 황금가지 힘으로 캐서린이 지워질 때도 아라야 시키의 배인 이들이 기억에서 도려내질 때도. 그쵸? 나만큼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단테의 능력인 것 같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억은 여전히 떠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게. 왜 내 예전 기억은 돌아오질 못하는 걸까? 역시 바뀐 머리 때문에. 약간 새로 탄생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면 그 예시로 약간 좀 이것도 낭설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이전 전생한 기억, 전생에 있던 기억이나 일어났던 시간 뭐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다시 새 몸으로 기억을 새 몸으로 이전된 상태로,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태어나겠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도 그 기억들을 잊기 위해 가지고 우는 거라는 뭐 낭설이 있긴 한데, 그것처럼 한테도 그냥 본인 자신이 기억을 잊고 싶은 거야. 잊고 싶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 기억을 언젠가는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 기억을 찾진 못할 거지만, 그와 반대로 남들이 기억 못하는 것들은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뭐 대충 개념 소각기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거다. 그리고 지금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머리나 발톱이나 그런 친구들이 잡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극비 기밀 사항 같은 거를 그 기억 소고 전의 단테가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걸 그냥 기억을 잊음으로써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사자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안 쫓아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 근데 이건 뭐 김지훈 씨만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넘어가고요. 그냥 개인적인 추론이었습니다. 단테도 이제 기억이나 머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끝물이 좀 다 와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떡밥을 좀 많이 대놓고 풀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리는 관리자님의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기억으로 수행하는 기납적 추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마치 봉이처럼. 봉이? 사료를 받는 경험만 가지고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육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잡아먹히기 직전까지도 유추할 수 없었을 테죠. 결국 모든 여정을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난 뒤에야 풀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도, 자기의 머리가 시계의 의체로 교체된 것도, 지금 본인이 황금가지를 찾는 여정, 그런 것도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난 뒤에 풀린다. 뭐 어차피 파우스트하고 뭐 베르길리우스는 아는 부분이니까 그때 대봐야 안다. 뭐 그런 거 같네요. 지옥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뭐야? 그 보물은 내 기억과 머리,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성위를 새길 수 있을까요? 성위를 새긴다. 별이 된다. 그건가? 성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근데 뭐 목적이라는 게 머리가 되고 싶다라던가, 엘사가 완전한 날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관 최강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저 성위라는 것을 지독히도 원했다는 것을. 근데 뭐 지금도 원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보면, 하지만 그런 감각과 별개로 기억이 없는 지금의 내겐 여전히 성위는 무엇인지 모를 것일 뿐이다. 약간은 그런 걸려나? 원피스의 원피스 그런 느낌으로 성위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없는 거지. 그게 뭐고 내가 왜 그걸 바랐던 것인지 그것이 여전히 알려줘야만 하는 것이라면 네, 저는 그것을 알려줄 수 없겠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별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 그 여정에 집중하시기. 그리고 약간 좀 엇나갈 때쯤에 베르길리우스가 오고 약간 외부의 압력이라던가 그게 좀 강한 상태가 올 때마다 좀 바로 잡아주는 게 파우스트하고도 있으니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보다 그 불완전한 힘은 익숙해지셨나요? 지금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만 한 장소에만 집중하는 건 꽤 익숙해졌어. 여러 장소를 동시에 신경 쓰는 건 좀 힘들고 지휘 없이도 전황이 좋은 오티스 팀과 쇼핑 중인 로자 팀에 대해 신경을 꺼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래서야 연습의 의미가 없으니 최선을 다해 모든 수감자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일단 익숙해지시기만 한다면 수감자들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껏 불가능했던 점수를 구사하는 등의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테죠. 맞아. 그리고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면서 각 수감자들이 있는 장소를 면밀히 살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링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디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엿볼 수는 있는 것 같네요. 약간 뭐랄까 완전하게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단테가 눈이 없으니까 그 수감자들의 눈을 통해 가지고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나중에는 히스클리프를 뒤로 뺀 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어. 잠깐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아직도 부상 입은 수감자 없이 잘 싸우고 있네. 로자는 저걸 다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거야? 기다란 바게트도 있었는데 약간 로자를 그 도라에몽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오티스 팀은 LCD 팀과 잘 합류한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그 마녀라고 해야 되나? 동화 속에서 그 수정구 있죠? 수정구를 통해 가지고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테가. 물론 수감자 한정으로. 그럼 저 사람이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앵두인가 뭐 김삿갓인가 뭐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왜 그러시죠? 그럼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합류해야 할 것 같아. 면담은 여기까지 하자. 갑작스럽군요. 단테에 중대한 사고라도 발생할 거라면 LCC의 지원을. 아니 사고는 아니야. 중대한 것 같긴 하지만 뭐지? 전투가 바로 나오긴 하겠죠. 합류구나. 오케이. 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단테는 다른 쪽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오티스 씨 지휘가 잘 들어맞아서 꽤 선전하긴 했는데 역시 애를 먹긴 먹네요. 갑자기 손을 왜? 후시노? 예? 후시노요? 팔을 옆으로 휘두르는 게 대체 뭔데요? What?
부서지라고요 빨리. 깔릴 뻔했네. 젠장 기초적인 군사 훈련만 받았어도 이 정도 후신호는 알아듣고 우린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 손으로 휙휙 하는 건 제법 멋있다고 생각하네만 갑자기 거기서 휘리릭 손 몇 번 쥐었다 폈다 하고 뛰어가면 본인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네. 물개 녀석 정도밖에 알아듣는 녀석이 밖에 없다니. 녀석이 없다니. 그러니까 물개 녀석. 이스마엘. 오케이. 아니 이스마엘 보고 저도 배에서 저듣기나 한 거지 상식적으로 다른 분이 알아들 리가 없잖아요. 나와 함께 작전에 투입된 시간이 있는데 이런 후신호도 몰라서야 알려주지를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후신호는 관리자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알느니 죽지. 우선 흥분들 마시고 오티스 양의 지시대로 흩어져 후퇴하는 것이 메가톤을 랜딩? 히어로 랜딩 뭐 그런 거겠죠. 방금 나 좀 멋있게 등장하지 않았어? 깜짝이야. 위층에 있는 디틀님을 상대하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위층은 한참 전에 처리 끝났어.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질 않길래 도와주려고 내려온 거야. 어때? 고맙지? 바닥이 전부 으깨져 우물을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깊게 파였소만. 괜찮아. 이 정도는 애프터 팀이 알아서 해주거든. 아무튼 이제 더 없지? 방금 착지하며 타격한 디틀림을 마지막으로 건물 바깥의 적은 마무리되었다. 그럼 디틀린 사람들 얼굴이랑 복장 좀 확인해 줄래? 얼굴은 다 기분 나쁘게 조각 나 있어요. 복장은 청소부로 보이는 디틀림도 있고 평범한 해결사처럼 보이는 디틀림도 있군. 내 밑에 있는 디틀림은 패션을 보니까 여기 살던 주민 같고 혹시 주변에서 펑? 하고 뭐가 반짝이는 건 못 봤어? 한 번도 보지 못하였어. 오케이, 그럼 바로 같이 올라가자. 이번 의뢰는 좀 까다로워서 먼저 계획을 좀 세워야 해. 계획? 단순한 디틀림 처리가 아니었다는 겐가? 응? 너희 아무 설명도 못 들었어? 우린 되게 그렇게 일했어. 그저 시키는 것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되곤 하였지. 그래? 뭐 부서마다 방식은 다른 거겠지. 괜찮아. 올라가서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저번엔 우리 막둥이밖에 못 봤지? 이번엔 김사카 씨도 왔으니까. 김사카 씨가 이제 왔네요. 괜찮으시던가요? 응? 괜찮지. 그냥 괜찮은 것도 아니고 엄청 괜찮은걸? 저번에도 아직 치료가 덜 끝났다고 하셔서 정확히는 마음이 아직 낫지 않았다고 앵두양이 말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그거? 에휴,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말해봤자 괜히 두 번 말하게 될 것 같거든. 과연? 와, 잠시만. 이렇게 그림 좋은데요? 명암도 있고 약간 김사카 쪽에는 어두운 배경, 그리고 약간 좀 명암이라고 해야 되나? 앵두는 그래도 좀 밝은 분위기의 캐릭터니까. 기아들 오셨는가? 눈부셔. 한낮이라 그런가 햇살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그래도 제법 따사롭지 않은가? 아니, 이것은 햇살이 아니다. 햇살은 이렇게 따스하지만 않기에. 이거는 좋은 게요. 메르소의 잠시만요. 메르소? 햇살이 햇살이 눈부셔서. 메르소가 저지른 살인의 핵심 원인은 햇살이 눈부셔서니까 햇살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9.5장 두 번째 초기에도 떡밥을 그러니까 비슷한 대사를 좀 만든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 10장 나오면 햇살이 눈부셔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뭐 이건 거의 한 200%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 빛은 도대체 에휴 이건 왜 또 켜놓고 있어? 눈부셔 죽겠네. 미안하게 됐네. 에즈라 후저. 이런 기계 장치는 처음 만져보는지라. 아 기계 장치였구나. 멋대로 켜져서 끄는 법을 여직 찾지 못했지 뭔가. 아니 잠시만. 김사까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했잖아. 잘 모르는 걸 건드려봐야 화만 입을 뿐이라니까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우두 아씨가 말하길 항상 주변에 단서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보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안 나오는구만. 그래야지. 그것도 요령껏 따라 해야지. 잠깐 우두요? 기아들에겐 제대로 소개해 줄 틈이 없었지. 여기 계신 이분이 검게 우두머리이자 본인의 스승과 진비 없는, 꼭 그렇게 있어 보이게 소개해야 하나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라니까. 스위치가 여기 있다. 뭐야? 근데 앵두가 좀 에즈라가 머리 손질을 해준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누구지? 뭐 아무튼 맙소사 김삿갓님일세. 이분이 김삿갓. 반갑습니다 여러분. 옷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뭐 신기하네요. 조금 더 미남이긴 하네. 그러니까 첫인상과 나중에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기억하는 김삿갓은 심상 속에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거 어디까지나 뒤틀려 침잠에 있을 때니까 원래의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좀 많이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 사람이 진짜 김삿갓이라고? 저희도 에즈라 씨한테 물었는데 그렇대요.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도 안 뜨겁잖아. 신기한걸? 여기서는 그래도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근데 키가 좀 큰 편이긴 하네요. 진짜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안 될까? 지금 그 진지하던 사람이 내 턱이랑 이마를 문질거리면서 장식품 구경하듯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엄청 째깍거리네? 이게 지금 키아들한테 말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지? 또 확인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명백히 김삿갓 본인이 맞습니다. 단테. 뭘 그리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누구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앵두야, 너 밖에서 날 뭐라고 말하고 다니길래 저리들 신기하시냐? 늠름하고 강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두. 그런 낯가지러운 칭찬을 들은 반응이 아닌데. 웃기긴 해. 그런 느낌으로. 근데 가치우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했어. 체형을 봤을 때 그 뒤틀린 김삿갓 있죠.
이거 봐, 약간 시계 소리에 못 믿어움이 묻어나오지 않니? 하, 말수가 적으시면서도 뒤에서 부하를 챙기는 성정을 지니셨다고도 말수가 나는데. 앵두야, 예, 우두, 그건 순 거짓말이지 않니? 내 말수가 적진 않을 텐데. 거짓을 고하지나 아니했습니다. 우두께서 한 조직의 수장치고는 행동이 가볍고 기품이 떨어지긴 하나 어색한 이들과 대할 때는 암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색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같은 아군이니까 그런 느낌 모르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호는 갈릴 수밖에 없으니 굳이 오가 될 법한 것은 입에 담지 않았지요.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호불호에서 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졸호 그런 느낌이고, 불호가 그 오로 해가지고 좀 불호 쪽일 듯고 그렇네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찾아볼까? 그쵸? 나쁠 오구나. 호불호나 뭐 똑같네요. 맞지. 사람한테까지 폼 잡을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 호라, 여기 막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건가? 여기 손가락 몇 개로 보이지? 난 그런 걸 통해서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라 벌써 림버스 컴퍼니라는 소속을 받아들였나 보군. 근데 왜 LC에서는 방문하지 않았던 겐가? 마음이 맑아지지 않을수록 원래 바깥 나들이를 해야 조금 맑아질 터인데, 회사에 소속된 자라면 회사의 이익을 움직여야겠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거미집 태우기 작전 당시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더군. 작전에 불참한 상세한 이유를 듣고 싶다만 오티스는 아직 경기를 풀지 않은 듯 짐짓 치조라도 하듯 굳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럼 오티스가 약간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도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전? 그거. 그러자 김삿갓도 그 말에는 진지하게 대답할 의향이 있었는지 드디어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걸 그만두고 오티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머리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지만 만큼 뭐 좋으셨나 보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좀 풀어볼까? 난 말입니다, 여러분. 개그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역시 피곤하고 힘든 일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을 때나 인상 찌푸리면서 일하는 논팽이지, 앵두인 녀석이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대단한 위인이 아니고. 하긴 그 김삿갓이라는 원래 캐릭터도 원래 의적이었나? 잠시만요. 김삿갓? 잠시만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돌며 주옥 같은 수많은 시를 많이 남겼다. 약간 방랑 시인이지 굳이 막 정의에 불탄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게 맞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 오가는 일은 그만 좀 하고 싶고 일하기 싫으면 LCD에는 왜 거기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잘 아시네. 니 트림이다 뭐다 하더니 이제는 회사에 귀속된 차원이라면서
멋대로 입사까지 시키니 그날도 뭐 황금가지? 뭔가 중요한 걸로 발표한다고 관심이 있으면 들으러 다른 부서 견학을 가자고 했었는데 견문을 넓히기 좋은 것 같아 전 따라간다고 했지요. 가끔 나는 이 성실함을 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앵두야. 어쩌면 내가 삿갓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너무 눈이 부셔서일지도 모르지. 눈이 부시십니까? 에즈라 포저 혹여 자금이 큰 낭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드를 위해 선글라스 하나를 비품 신청해도 되겠는가?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그렇게 오냐오냐 다 해주면서 받아주지 말라니까. 그리고 자잘한 비품들이지만 모이면 또 큰 지출이 된다고. 돈은 있을 때 아껴야 하는 법이야.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는가? 안 된다면 안 돼. 비싸움을 하는구만. 그렇다면 구매만을 해주시게 값은 내가 치름세. 뭐? 우드께서 불편을 겪으시니 구비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나는 물정에 크게 밟지 못해 어디서 어떤 것을 사드려야 할지 모르니 이리 부탁하겠네. 아이고 머리야. 비아의 일 처리는 바람과도 같이 빠르니 물건도 금방 갖춰지고. 에휴 모르겠다. 알았어 구해다 줄게. 효독해졌는데요. 에즈라. 자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우드. 그래. 말씀을 끊는 형국이 되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가치우랑 좀 많이 비교가 되네요. 가치우였으면 약간 좀 불허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 텐데 견학을 가자고 했었는데 까지 하셨습니다. 부럽네요. 앵두의 눈이 묘하게 번쩍이는 것이 얼핏 소름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난 그저 텔레비나 보면서 실 생각이었는데 용케 이번에는 일하러 오셨네요. 빚은 갚아야 하니까. 빚이라고 생각은 하시나 보군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는 김삿갓의 시선은 앵두의 팔을 향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앵두씨의 팔이 싱클레어는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그제야 앵두의 팔이 바뀌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짐짓 놀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그 팔이 전부 잘렸었으니까 의체를 고른다고 했으니 그걸 부착한 거겠지? 팔만 바뀐 게 아닌데요. 옷차림도 그렇고 봄도 작전이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새로이 바꾸어 달았네. LCD 부서의 다른 팀에서 미리 준비해 주었더군. 앵두는 짐짓 마음에 든다는 듯 잘그럭거리면서 검은 빛이 도는 손목을 돌려보았다. 그러자 팔에 붙은 여러 부품이 잘그럭거리며 펼쳐졌다가 닫혔다. 오호, 유려하고도 매끄러우면서도 이렇게나 기계적인 움직임이라니 마치 해결사 지크프리트님의 의체를 보는 것 같군. 그래. 지크프리트도 의체군요. 그래, 이 반응이 없으면 섭섭할 뻔했지. 슈바르츠 인더스트리의 N7 라인업 모델이랑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지금은 단종된 모델일 텐데. 그쪽 거 아니야. LCD 현상 프리팀에서 새로 개발했다고 테스트 겸 달았거든. 소모품을 이틀림에서 해석한 기술을 접목한 거라 어디서 또 보긴 힘들걸. 그렇군요. 싱클레어도 부모님 전체가 다 의체로 지불 받았으니까 저런 표정일 거고, 싱클레어는 그리운 무언가를 본 듯 눈을 잠깐 반짝이다가
퍼뜩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잠깐 말을 멈췄다. 싱클레어 도령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싱클레어가 그리워하던 이유는 너무 당연했기에 표정이 어둑해지는 것도 이해가 갈 만했다. 하지만 죄송해요.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체 쪽 일을 하셨거든요. 지나가면서 봤던 물건이라서. 이런 아픈 기억이겠군. 그래, 내가 섬세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에는 여전히 잔떨림이 있었지만 언젠가 보다도 굳건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원래라면 좀 지레 기겁을 하면서 좀 화도 났었을 거고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한데, 법은 내가 같이 골라줬어. 그래서 공방이라는 게 무기 이름이 나오긴 하네요. 적당히 휘두를 만한 할이면 된다 했는데 평생 볼 검을 그날 공방거리를 돌며 다 본 것 같네. 에이, 고작 4시간 걸어놓고 엄살은. 앵두의 변화를 수감자들이 보는 사이 김삿갓은 슬쩍 자리에서 빠져나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뒤적거리다가 몇 개는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약간 의상실? 뭐라고 하긴 하던데 사진 찍는 곳일 거고. 그건 그렇고 여기는 뭘 하는 곳이야. 이것들은 다 뭐고? 명사실인가? 사진 찍는 곳이겠죠. 헤어 같긴 한데 조명도 있고 뒤에 천도 있는 걸 보니 사진관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진이 많이 붙어 있었나? 그래요? 확실히 이건 사진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싱클레어는 신기하단 것을 본다는 듯 조그마한 원통형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이거 뭐죠? 배터리 같은 건가요? 여기 얇은 막 같은 게 있는데요. 잡아당겨 보면. 아니, 그건 오티스는 무언가 눈치챈 듯 싱클레어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메르소의 손이 순식간에 싱클레어의 손을 잡아챘다. 왜 그러세요? 이것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변질된다. 이미 조금 끄집어냈는데요. 침착하게 원통 위에 달린 요철부를 돌려라. 내가 말릴 수 있다. 필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그 폴라로이드도 빛에 조금 어느 정도 휘적휘적거리면 나오죠. 그런 원리 같은데, 내가 빛에 닿지 않게 가두고 있으니 변질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돌아가는 거군요. 네, 된 것 같아요. 메르소는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싱클레어의 손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었다. 필름 같군. 겉에도 뭔가 쓰여 있는데 실험작 차포? 수동 사진기용 소형 필름으로 보이는군. 이전에 써본 적 있나? 그렇다. 메르소는 폴라로이드 세대기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익숙하다는 듯 탁자 위에 사진기를 조작하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처음 다루는 것 같진 않아 보였다. 전쟁 중에도 필름으로 찍었다는 사진을 보고 받은 적이 있었지. 특히 N사에서 쓰이는 필름은 위조가 어려워 주로 기밀 작전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했었다. 저 필름에 직접 빛이 담긴다고 하더군. 에즈라는 전쟁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인지 오묘한 표정으로 오티스를 바라보았다가, 그럼 무사히 합류했으니 이번 뒤틀림을 상대할 계획을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야 좋지? 금세 들뜬 목소리로 돌아와 화제를 돌려버렸다. 나도 에즈라도 그 착각을 바로잡는 것에 제법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마냥 밝아 보이는 에즈라도 그레고르처럼 무언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걸지도. 근데 뭔가 더 설명할 것이 남은 것이요? 그러게. 이걸로 뒤틀림은 정리가 된 거 아니야? 일단 주변에서 더 뒤틀림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은 없기도 하고, 다른 쪽에 있는 수감자들도 당장 전투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연기 노인이 나올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단테가 뒤틀림의 정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냐고 묻네요. 이 사람들은 뒤틀림에 휘말린 거지 직접 뒤틀린 게 아니거든. 우린 아직 뒤틀림의 변곡점에는 접근도 못했으니까. 변곡점? 이런 변곡점 찾기는 팀장님이 없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너희가 도와주면 좀 괜찮으려나. 에즈라는 막막하다는 듯 주변을 쓱 둘러보다가 말을 이었다. 변곡점이라 하면 그래프에서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를 말하는 건가? 그보다는 사람이 뒤틀리는 전환점, 동기나 의도,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려. 약간 그 봉이 아버님처럼 그런 거겠죠. 이상씨가 말한 의미의 변곡점이긴 해. 뒤틀림의 근원, 뒤틀린 원인,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선 변곡점이라고 불러. 뒤틀림은 핵심이 되는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힘들거든.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치료해도 근원을 찾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고, 하긴 너희는 그걸 찾을 필요가 없긴 했겠다. 시계대빵이 심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댔나? 심상 던전을 말하고 싶은 건가? 맞아, 그거. 우리 관점에서 뒤틀림은 엄청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상대거든. 어떻게 변곡점을 찾아내더라도 그걸 치료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런데 너희는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두드리다 보면 짜잔! 치료가 끝났습니다 하고 뒤틀림이 해소되기도 한다면서.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부러웠었는데, 우리처럼 우선 전투를 치러놓고 시작하는 줄 알았네만 아니었는가? 당연하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으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 보통 냈다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나 탐정님 사무소로 의뢰를 넣는 거야. 이번 의뢰자도 그러면, 맞아, 여기 버터거리에 사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츠바이 협회니 전투사무소니 여기저기 의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지.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추리를 해보자면 뒤틀림이나 환상체가 보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삿갓도 그 사진 찍힘으로써 뒤틀릴 것 같고요. 한 번 더. 그리고 약간 사진에 담아내게 되면 약간 좀 캐릭터 혹은 사람 뭐 그런 친구들이 꼭두각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재헌은 사람을 자기 꼭두각시 인형처럼 좀 뭐랄까 만들었다면, 뒤에서 조정을 한다면 약간 좀 사진을 담아내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환상체나 그런 기믹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전투 자체가 좀 빡셀 것 같은데, 우리 인격들이 지금 7명 편성이긴 한데 12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빼서 갈 수도 있고, 저기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다는 건 여전히 거리에선 이런 사진과 관련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겠군. 맞아. 그러니까 뭐라도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 에즈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아래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깔끔하게 잿빛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 거기에 옷과 가방에 붙어있는 문양을 보니 이거 엔사 로고 같은데? 아, 그리고 보니 메르소는 내가 엔사 직원이었으니까. 엥? 저것들하고 같이 일했다고? 엔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했었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지도. 메르소 혹시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아? 예, 관리자님. 엔사의 2등급 직원, 이 촬영식 브리프 케이스를 갖추고 있다면 목부서의 고정팀으로 보입니다. 관리자님. 메르소는 익숙하다는 듯이 그들의 정보를 보냈다. 그 고정팀이라는 부서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도 알아? 약간 사람을 그냥 고정했을 느낌이긴 한데. 예. 엔사의 정보 취득 및 처리 관련 외근 부서 여럿 중 하나로 주로 진행하는 일은 엔사 내부의 정보 취급, 엔사 내부의 정보 분석, 엔사 내부의 정보 정렬, 구획과 구획끼리의 그만. 하, 말하는 백과사전이야. 이것도 좀 부러운데 우리한테 가끔 빌려주면 안 돼? 남의 부서 백과사전을 멋대로 뺏어가면 곤란한데요. 일단 백과사전이라는 부분은 부정을 안 하는구나. 암튼 백과사전 말대로 엔사의 고정팀은 맞아. 엔사 둥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근데 둥지 안에서 일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이런 허름한 뒷골목까진 왜 왔을까? 역시 예상하는 이유 있어? 점점 판단할 수 없다. 엥? 그 정보와의 연관 범위가 너무 넓다.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관련 이유를 전부 나열하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걸 판단하진 않겠다. 어? 에즈라, 얘 원래 이래? 라는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나는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다고. 전투를 제외하곤 아직도 메르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메르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나는 보았다. 메르소의 유난히 커진 눈과 살짝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는 눈동자를. 메르소가 저랬던 적이 없었는데 마치 질책이라도 하는 듯한 객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자님, 말과 표정을 한없이 객관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난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이 잠겼다. 의외의 반응에 놀란 것도 있지만 어쩌면 메르소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이 반응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것이 곧 다가올 메르소의 차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알겠어. 그럼 네 생각에 이 사람들이 왜 뒷골목까지 왔을 것 같은지 확률이 높은 3가지만 말해줘. 나는 그 전에 최대한 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전처럼 아 그렇구나 미안해 따위에 말로 넘어갔다가 언제 그럴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를 테니. 네, 관리자님. 등기 위반 영상물 회수 및 위반자 차단 혹은 뒷골목 내 둥지 협력자 접선, 둥지 지정 후배자 위치 확인 및 포획을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만요.
일단 다시 왔고요. 가래가 좀 많이 끼긴 해가지고 법으로 가져왔고. 금기요? 그럼 이분들이 금기 사냥꾼일 수도 있는 건가요? 에이, 그럴리가. 날개의 금기를 어겼다고 매번 금기 사냥꾼이 오진 않아. 중요도가 낮은 금기라면 날개에 하청받은 해결사 사무소나 담당 부서 직원이 해결하려 하지, 이렇게 관련 부서 직원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 앵두씨, 갑자기 이 사람들 주머니는 왜? 직접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여 품을 살펴보는 중이요. 모제스 아씨처럼 보이는 것만으로 답을 도출하기엔 무리가 있을 터이니. 같이 볼까? 이건 출입증이고 이건 지갑이니까 다시 넣어주고. 이거다. 직무명령서. 에즈라는 N사 직원의 품에서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더니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내용을 읽어주었다. 업무 내용은 3등급 금기 위반자 처단. 주소는 버터거리에 있는. 여기잖아? 그렇다는 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진관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비틀림이요. 하긴 그 팡하고 바뀔 때 약간 플래시 터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좋아, 그럼 여기부터 샅샅이 살펴보자. 수상한 거 찾으면 말해주고. 오호,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탐정으로 데뷔할 수 있는 것인가? 돈키호테는 T사에서 선택되지 않은 바람에 탐정 역할을 못한 게 내내 아쉬웠는지 그때 로자 류슈 홍로에게 나눠줬던 그 탐정 소품을 또 어디선가 꺼내 들었지만. 잠시만요. 네. 10분 뒤에 약간 좀 피자를 준다곤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근데 먹방이란 게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이게 협소하긴 해가지고. 봤을 때 어디 보자. 잠시만요. 이쯤 이렇게 보이면 오케이. 이러면 되긴 하니까 이거 테이블이 애매하긴 한데.
뭐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송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드니까. 어디 봅시다. 자, 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이것도 잠시만요. 스토리는 솔직히 뭐 나중에 봐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10분이면 조금 있다가 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지워지진 않네. 자, 이거는 한번 물로 전에 뭐 아카이브 뭐 당첨되긴 했었고요. 물론 지금 원래 이거 하다가 말 경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먹는 거부터 일단 여기까지, 이 파트까지만 보고 나중에 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돈키호테는 T사에서 선택되지 않은 바람에 탐정 역할을 못한 게 내내 아쉬웠는지, 그때 로자, 요슈, 홍루에게 나눠줬던 그 탐정 소품을 또 어디선가 꺼내 들었지만, 자, 이럴 줄 알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오티스의 호통에 돈키호테는 다시 옷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옷까지 준비를 했다. 그럼 우리도 움직여볼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그냥 저거 방송을 나중에 또 켜주는 걸로 하고요.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하겠죠. 자, 일단 아무튼 진짜 근데 배경도 참 잘 만들어 주셨네. 여기는 약간 S사 한국 그 초가집 그런 부분 같고요. 이런 식으로 기와집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담장이 거의 많이 보이는 것 같은. 일단 아무튼 그렇고요.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돌려가지고 163 한번 끊었다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자리를 비우면 좀 그렇긴 하잖아. 일단 그러면 스토리 보다가 일단 먹방으로 처음 하는, 그러니까 치지직 와서 처음 해보는 먹방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다시 리방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경기업 9.5장도 한번 보고 나면 할 컨텐츠가 솔직히 말해서 이벤트 맞나? 이벤트 팩 거울 던전 열심히 돌기밖에 남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뭐 아무튼 그쵸. 그리고 롤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저 게임도 해야지. 다만 부팅이 좀 컴퓨터 부팅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원인 뱅가드. 지금도 솔직히 느리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다고 뭐 매덜로 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서. 아니면 뭐 스팀 게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갑작스레 1부 종료하고 나중에 이어서 2부로 피자 먹방 가보겠습니다. 뭐 얼마 안 걸리긴 하고요. 근데 한번 청소도 좀 하고, 원래 여기가 좀 먼지가 좀 많긴 해서. 자, 그러면 1부 방송 시간 이렇게 그럼 다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